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숙제는 어떤 건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살펴보면요. 이 한미 정상회담 현재 이제 다음 주 24일부터 조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이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표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박 7일간의 여정입니다. 주요하게 논의될 의제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전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Alliance in Action Toward Future. 그래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눈치를 채시겠지만 첨단 기술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보면은 뭐 비즈니스 라운드 있고 이제 우주센터도 가고 뭐 석학들하고 이러지만 사실 여기 이제 보스턴 같은 데 가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가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하는데 저기는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 스타트업들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붙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첨단 산업 포럼 저런 것들은 지금 양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같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여 개국의 기업 공공만 등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122개 기업이 지금 간다. 그래서 뭐 7대 우리 뭐 자동차 이 사절 이 경제 단체는 다 가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바이오, 우주항공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웬만한 데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고루 가네요. 골고루 다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적인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MOU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 나올까. 근데 저 정도 판을 벌렸으면 MOU가 진짜로 몇 조 단위가 한 번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어디다 맞추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빈살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그때 기대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 기대입니다만은 하여튼 좀 기대는 기대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요. 또 미 IRA 세부 지침이 좀 발표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미 IRA가 한국 전기차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 IRA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요 IRA 남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이건 이제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혜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16개 차종을 지금 찍어서 바로 정상회담 3일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고 요것대로 가는데 딴 걸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수혜 업체가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가 되는 부분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 나간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지금 완공과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대한 서로의 교감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고요. 이제 반도체법 관련해서 이제 독소 조항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 마사지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IRA나 그다음에 이 반도체법 관련보다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체코에다가 지금 원전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2030년까지 10기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2015년도에 대해서 2035년까지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 어떤 우리 틈새와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다른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좀 완화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야말로 성공 잣대로 보면 제일 큰 성공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미국에 지금 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뭐 많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내년도에 네. 대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정치 경제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취임한 이후로 두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이게. 네. 네. 그리고 국빈 방문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앞에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 왔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양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관심도는 그쵸.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좋은 일들이 지금 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네, 이제 앞서 좀 원전 관련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이번 일정에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좀 동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의가 더욱더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K원전에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 우리 쪽으로 좀 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 다른 것들은요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 네. 자동차에서 만약에 들어주면 유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반도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중국이 또 뭐 들끓듯이 하고 중국이 오늘 아침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실익도 없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현대차, 기아차 예를 보면은 이게 등에 칼을 맞은 거 아니냐. 미국 믿지 말고 우리 중국하고 협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타임즈라고 관영신문에서 지금 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미국과의 원전,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기술 관련은 딱 양국이 단판을 내면 단판이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2년도 한미 정상회담 시절에는 원자력 등 네. 아주 그냥 딱 찍었어요.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두 분이서 지금 뭐 결의문 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가 이쪽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 진짜로 우리 원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전체.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두 군데로 봐야 되는 게 경제 안보가 있고 외교 안보가 있는데 네, 네. 두 개의 접점이 되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이 핵 억제력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네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양국이. 그래서 뭐 우리가 나토식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핵 기획하는 집단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거 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외교와 경제가 같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진전이 빠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있고요. 양국이 이제 선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내외적으로 서로 뭐 어떤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자동차보다는 자동차는 우리가 기대를 조금 네.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전에 대한 것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사실 1년 외교 성과로는 최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 분야에도 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를 통해서 좀 미국은 현재 전례 없는 제재를 조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좀 살펴주신 것처럼 미국 반도체 보조국 4대 독소 조항까지도 이렇게 조금 나타내면서 제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좀 밝힌 곳도 우리나라만 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K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을 좀 계기로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바로는 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거 끝나면 바쁘신 분이니까 지금 방금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네. 3주 동안 미국에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분명히 하는데 재미나게 하여튼 뭐
그 반도체 건설 현장에는 안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구글 회장이나 뭐 다 만난다 그러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중국의 이 뭐 장비 수출하는 문제는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뭐 10월까지가 1차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도 대승적 관계에서는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반도체 부분 나머지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법제화 안 하더라도 다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장비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숨쉴 네.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재용 회장이 돌아올 때쯤이면은 뭐 분명히 어떤 뭐 성과가 방향성이 있겠죠. 더 확실하게 네네.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께서 좀 살펴주신 것처럼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요, 사회, 문화 등 양국 간의 좀 긴밀한 협력 강화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포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담아볼 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반도체, 바이오, 뭐 우주, 양자, AI 등인데 두 가지 회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쪽에서 뭐 참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요. 콜컴, 램, 리서치, 코잉, 보잉, 로키드 마틴, 네네. GE, GM 뭐 들어오는데 여기서 MOU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의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지에 벤처 캐피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바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네요. 현지에 로여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올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들. 그래서 두 가지의 회의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네. 여기서 MOU 나오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때 투자 방향을 정하셔도 오.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돌아 나오는 거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지에서 회장들이 이제 자기 개인기로 뚫을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일정이 확인이 안 됐지만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은 뭐 구글부터 해서 다 만난다 그러니 한번 그런 것까지도 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집니다.